야단마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태종 임금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북촌 어느 사대부 댁에 월양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 집 주인 곽선 대감의 첩이었지요. 월양의 미모는 세상에 둘도 없었습니다. 달처럼 하얀 피부에 버들잎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그녀는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때로 독이 되는 법이지요. 월양은 본래 가난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궁핍하게 살았지요. 그러던 중 곽선 대감의 눈에 띄어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편히 사실 수 있겠구나. 월양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첩의 신분이 천하지만 어머니를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시련을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봄날이 깊어가던 어느 날 곽선 대감의 집에서는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태종 임금의 장남이신 양녕대군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지요. 곽선 대감은 세자 저하를 모시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월양아, 오늘 밤 네가 가야금을 타거라. 곽선 대감이 월양을 불렀습니다. 월양은 가야금 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예, 대감마님. 월양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를 무렵 양녕대군이 도착했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서는 세자의 모습에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28배 양녕대군은 키가 7척이 넘고 어깨가 넓고 늠름했습니다. 용의 기운이 서린 듯한 눈빛은 모든 일을 압도했지요. 연회가 시작되고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자, 이제 풍류를 즐겨볼까? 곽선 대감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월양이 가야금을 안고 나타났습니다. 촛불 아래 앉은 월양의 모습에 연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마치 한 송이 모란꽃 같았지요. 월양이 가야금 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연회장에 퍼졌습니다. 달빛이 물결치듯 가야금 소리는 모든 이의 마음을 적셨지요. 양녕대군은 술잔을 든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타는 여인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야금 소리가 그치자 연회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훌륭하오. 참으로 훌륭한 솜씨여. 양녕대군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요.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양녕대군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뜨겁고 강렬한 시선이었지요. 저 낭자에게 술 한 잔 권하고 싶소. 양녕대군이 말했습니다. 곽선 대감이 황급히 손짓했고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양녕대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양녕대군이 직접 술잔을 들어 월양에게 건넸습니다. 월양이 두 손으로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순간 월양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술잔을 받아든 월양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녕대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촛불에 비친 양녕대군의 눈동자. 그 속에는 월양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황급히 시선을 떨구고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지요. 그날 밤 이후 월양의 마음속에는 양녕대군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좋으니 잠시 정원을 거닐고 싶소. 양녕대군의 말에 곽선 대감이 기뻐하며 안내했습니다. 월양은 안채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곽선 대감이 그녀를 불렀지요. 월양아, 저하께서 정원을 거니실 때 네가 시중을 들거라. 예, 대감마님. 월양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빛이 환한 정원에 양녕대군과 월양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곽선 대감은 슬며시 물러나 있었지요. 낭자의 가야금 소리가 참으로 마음을 울렸소. 양녕대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과찬이옵니다. 저와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시오.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소. 월양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양녕대군의 얼굴이 보였지요. 낭자의 이름이 무엇이요? 월양이옵니다. 월양. 달 같은 향기라. 참으로 어울리는 이름이요. 양녕대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월양의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지요. 바람이 불어 월양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양녕대군이 무심한 듯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월양의 귀를 스치는 순간 월양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월양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요. 월양, 두려워 마시오. 나는 그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 양녕대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더운데 이것을 쓰시오. 양녕대군이 자신의 부채를 꺼내 월양에게 건넸습니다. 월양이 받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손끝이 닿았지요. 이번에는 더 오래, 더 확실하게. 월양은 부채를 받아들고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다음에 또 보고 싶소. 월양. 양녕대군의 말에 월양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지요. 그날 밤 월양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양녕대군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손길,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대궐로 돌아온 양녕대군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궁전 처마 아래 앉아 달을 바라보던 양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동생 충녕대군이었지요. 충녕이구나. 너는 어찌 이 밤에 형님께서 정원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충녕은 형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충녕의 물음에 양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이라.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혹시 오늘 연회에서 무슨 일이? 충녕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양녕의 표정만 봐도 무언가 있음을 알 수 있었지요. 아무 일도 없다. 그저 달빛이 좋아서 나왔을 뿐이다. 양녕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어찌 동생에게 첫눈에 반한 여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충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어려 있었지요. 형님, 요즘 대신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다. 염려 말거라. 충녕이 물러간 후 양녕은 다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속에 월양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야금을 타던 그녀의 모습, 부채를 받을 때 스친 그녀의 손끝, 월양. 양녕은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세자로서 해서는 안 될 감정임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고 싶구나. 양녕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곽선 대감의 집을 찾아가리라고 말입니다. 사흘 후 한밤중이었습니다. 곽선 대감의 집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넘어왔습니다. 양녕대군이었지요. 세자의 신분으로 남의 집 담장을 넘다니. 하지만 양녕은 월양을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담장을 넘은 양녕은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연회 때 본 기억을 더듬어 월양의 처소를 찾았지요. 작은 별채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양녕이 창문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양이 혼자 가야금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양. 양녕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구십니까? 월양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요. 나. 양녕이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월양이 나타났습니다. 촛불을 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어찌 이곳에? 월양을 보고 싶어서 왔소. 양녕의 솔직한 말에 월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누가 보기라도 하면. 아무도 보지 못했소. 염려 말고 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오. 양녕의 간청에 월양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그동안 월양 생각만 했소. 양녕이 말했습니다. 저는 첩의 몸입니다. 감히 저하를.
신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마음이 이미 그대에게 가 있는데. 양령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월양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곧 담벼락에 등이 닿았지요. 양령이 월양의 양옆 담벼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녀를 가둔 채로 말입니다. 월양, 나를 보시오. 월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령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지요. 달빛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간절했습니다. 저와 월양, 나는 진심이에요. 그대를 다시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어. 양령의 손이 월양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시오. 내가 그대를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양령이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와 저희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저는 곽선 대감의 첩이옵니다. 그리고 저하께서는 세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도. 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필요하오, 월양. 그 순간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하, 어서 가셔야 합니다. 월양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양령은 아쉬운 듯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밤에도 오겠소. 저하, 안 됩니다. 하지만 양령은 이미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지요. 양령의 말대로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그는 찾아왔습니다. 월양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점점 양령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양령이 청을 했습니다. 월양, 내게 가야금을 가르쳐 주시오. 저하께서 가야금을? 그렇소. 그대의 손길을 느끼고 싶소. 양령의 솔직한 말에 월양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하, 거절하지 마시오. 이것이 내가 그대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구실이요. 월양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금 앞에 앉은 양령의 뒤로 월양이 앉았습니다. 이리 손을 올리시옵소서.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양령의 손을 잡아 가야금 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지요. 이렇게 타시는 것이옵니다. 월양의 손이 양령의 손을 이끌어 줄을 튕겼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소리보다 서로의 체온에 더 집중하고 있었지요. 양령의 등에 월양의 가슴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숨결이 양령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월양, 양령이 낮게 불렀습니다. 예, 그대의 숨결이 내 귀를 간지럽히오. 양령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지요. 월양이 당황하여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령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시오. 양령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월양,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도. 양령의 손이 월양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월양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저는 첫째 부인도 아니옵니다. 그저 천한 첩일 뿐이옵니다. 나에게는 그대가 세상 어느 누구보다 귀하오. 양령이 월양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느껴지요? 이 심장이 그대 때문에 얼마나 뛰는지. 월양의 손바닥으로 양령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힘차고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시오? 저도 저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월양, 양령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월양은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그의 향기가 그녀를 감싸 안았지요. 월양, 나를 믿으시오.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겠소. 양령의 말에 월양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품에 안긴 채 눈물만 흘렸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그들의 비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양령은 빗속에서도 월양을 찾아왔습니다. 이 빗속을 어찌? 월양이 놀라며 그를 맞았습니다.
양령의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적삼이 몸에 찰싹 달라붙어 그의 단단한 가슴과 어깨선이 드러났지요. 저하, 어서 안으로. 월량이 그를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옷을 벗으셔야겠습니다. 이러다 병이 나시겠습니다. 월량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양령이 젖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속적삼마저 젖어 있었지요. 이것도. 월량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월량이 벗겨주시오. 양령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월량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양령이 정말로 오한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월량은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적삼끈을 풀었습니다. 젖은 적삼이 벗겨지자 양령의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넓은 가슴, 단단한 복부. 월량은 눈을 돌렸습니다. 보기 민망하시오? 양령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이불을 가져오겠습니다. 월량이 황급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령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월량. 양령이 그녀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습니다. 월량이 양령의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맨살이 그녀의 뺨에 닿았지요. 따뜻하오. 그대의 온기가. 양령이 월량을 꽉 안았습니다. 월량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양령의 팔은 강했습니다. 방 안이 춥습니다. 제가 화롯불을 지피겠습니다. 월량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양령이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월량은 떨리는 손으로 화롯불을 지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자 방 안이 따뜻해졌지요. 이리 오시오, 월량. 양령이 화롯불 옆에 앉으며 월량을 불렀습니다. 월량이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저하께 제 옷을 드려야겠습니다. 월량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양령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고맙소, 월량. 양령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두 사람은 고요했지요. 월량, 이렇게 그대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어. 나는 세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자여. 그리고 이 남자는 지금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 양령의 고백에 월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저하를 사랑하옵니다. 월량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양령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대거라는 요즘 들어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양령대군의 행실을 문제 삼는 대신들이 늘어나고 있었지요. 세자 저하께서 요즘 밤마다 궁을 빠져나가신다 하옵니다. 영의정 유정현이 태종 앞에서 아뢰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태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밤마다 어느 사대부 댁을 찾아가신다는 소문이 파다옵니다. 누구의 집이냐? 곽선 대감의 집이옵니다. 태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조사해보고 아뢰도록 하라. 예, 전하. 유정현이 물러간 후 태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충녕대군의 처소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군마마,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사옵니다. 측근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충녕이 물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행실이 문제가 되고 있사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세자 교체를 결심하신다면 입을 조심하라. 충녕이 호통을 쳤습니다. 형님은 나의 형님이시다. 내가 어찌 형님의 자리를 탐하겠느냐. 하오나 대군마마,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라. 충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충녕은 형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위에 대한 욕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괴롭혔지요. 며칠 후 충녕은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요즘 대신들의 말이 심상치 않다옵니다. 알고 있다. 양령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어느 집을 자주 방문하시는 것이? 충령의 말에 양령이 웃었습니다. 네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 형님의 세자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사옵니다. 세자 자리. 양령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충령아, 너는 왕이 되고 싶으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충령은 당황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을? 솔직히 말해보거라.
충령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존경하옵니다. 하지만 왕이도 탐나는구나. 형님, 괜찮다. 네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것이다. 양령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충령아, 나는 네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양령은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충령은 형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한 눈빛이었지요. 형님, 혹시 돌아가거라, 충령아. 그리고 네가 할 일을 준비하여라. 충령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양령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양, 내가 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보름 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양령대군이 밤길에 자객의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월량은 피투성이가 된 양령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양령은 간신히 곽선대감 댁 담장을 넘어 월량의 처소로 온 것이었지요. 월량, 염려 말고. 양령이 쓰러지려 하자 월량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월량은 울면서 양령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보니 양령의 왼쪽 어깨와 가슴에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많이 흘렀지요. 옷을 벗으셔야겠습니다. 월량이 떨리는 손으로 양령의 적삼을 벗겼습니다.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어깨에서 가슴까지 이어진 긴 칼자국이었지요. 월량은 눈물을 닦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약상자를 꺼내 상처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양령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참으시옵소서. 월량의 손이 양령의 가슴을 닦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의 피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지요. 단단한 가슴. 월량의 손끝으로 그의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얼굴이 붉어졌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월량, 양령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 내가 그대에게 짐이 되는구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저하께서 다치셨는데. 월량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울지 마시오. 양령이 그녀의 눈물을 닦으려 손을 들었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월량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양령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월량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월량, 그대의 손길이 약보다 낫소. 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량은 약을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감아 주었지요. 천을 감는 동안 월량의 손은 양령의 가슴과 어깨를 여러 번 스쳤습니다. 그의 체온이, 그의 숨결이 그녀에게 전해졌지요. 다 되었습니다. 월량이 말했습니다. 고맙소, 월량. 양령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모르겠소. 얼굴을 가린 자들이었소. 혹시 저 때문은 아니겠지요? 월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그대와는 상관없는 일이요. 하지만 양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누군가의 음모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저를 만나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저하께서 위험해. 무슨 소리요? 양령이 벌떡 일어나려 하자 상처에서 피가 다시 스며 나왔습니다. 월량이 그를 다시 눕혔습니다. 제발 무사하셔야 합니다. 월량이 양령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나는 괜찮소. 이 정도 상처로 죽지 않토. 양령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월량, 나를 믿으시오. 내가 반드시 그대를 지킬 것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그대 곁에 있을 것이요. 양령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월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양령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양령은 상처 입은 몸이었지만 한 팔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양령의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양령은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다시 월양을 찾아왔습니다. 저 상처는 괜찮으신지요? 월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대 덕분에 다 나았어. 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은 딸이 참으로 밝구려. 정원을 거닐고 싶소. 양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월양은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월양, 양령이 그녀를 돌아보며 불렀습니다. 예, 오늘 내가 할 말이 있어. 양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결심했어. 세자의 자리를 내려놓기로 말이요. 네? 월양은 깜짝 놀라 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토. 아니, 왕이 되느니 그대와 함께 있고 싶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월양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돼요? 저 때문에 저와의 앞길을 망치시면 어찌하옵니까? 그대는 내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이유. 양령이 월양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월양, 들으시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세자였소.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지요. 양령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오. 나는 왕자가 아니라 그대를 원하오. 월양. 양령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첩의 몸입니다. 저하께서는 세자이시고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토. 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라 실은 어찌하시려고. 동생 충령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왕이 될 것이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양령의 말에 월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월양, 나는 이미 결심했어. 그리고 그대도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오. 양령이 월양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월양, 나를 사랑하오? 양령의 물음에 월양은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예, 사랑하옵니다. 그럼 그것으로 족하오. 양령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이마가 월양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월양, 양령의 입술이 월양의 이마에 살짝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지요.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시오?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이옵니다. 양령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월양, 내가 약속하오. 반드시 그대를 자유롭게 해주겠소. 그리고 당당하게 내 곁에 두겠소. 아니, 이제 나를 양령이라 부르시오. 나는 곧 세자가 아니게 될 것이니 그럴 수 없사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부를 날이 올 것이요. 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곽선 대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대걸음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사대부의 첩과 정을 통하셨다 하옵니다. 곽선 대감이 대전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태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소신이 직접 목격하였사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밤마다 소신의 집 담장을 넘어 첩 월양과 만나셨사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는 세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국본이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영의정 유정현이 나섰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를 엄히 꾸짖으셔야 하옵니다. 태종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를 불러들이도록 하라. 잠시 후 양령대군이 대전에 들어섰습니다. 아바마마를 뵙겠나이다. 양령은 태연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내가 한 짓이 무엇이냐? 태종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곽선 대감의 첩과 정을 통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양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이옵니다. 대신들이 술렁이었습니다. 네 이놈,
내가 세자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태종이 노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옵니다. 사랑?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 처지가 무엇이냐. 소자는 세자이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남자이옵니다. 양령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는 세자로서 자격이 없는 행위이옵니다. 대신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태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양령, 내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여인을 포기하겠느냐 아니면 세자의 자리를 내려놓겠느냐? 순간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양령에게 쏠렸습니다. 양령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바마마, 말해보거라. 소자는 양령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자의 자리를 내려놓겠나이다. 뭐라? 태종도 대신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소자의 마음은 확고하옵니다. 세자의 자리는 동생 충령에게 넘기겠나이다. 양령, 태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태어날 때부터 세자였사옵니다. 하지만 소자는 한 번도 왕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사옵니다. 양령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충령이 소자보다 훨씬 훌륭한 왕이 될 것이옵니다. 그것은 아바마마께서도 아시지 않사옵니까? 태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자는 왕자보다 사랑을 선택하겠나이다. 양령의 선언에 대전이 술렁이었습니다. 하오나 한 가지 조건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월량을 곽선 대감의 속박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녀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곽선 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 없사옵니다. 월량은 소신이 내 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다. 양령이 곽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종은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 그 조건을 들어주마. 대신 너는 세자의 자리를 내려놓아라. 감사합니다. 아바마마. 양령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충령을 불러들이도록 하라. 태종의 명에 충령대군이 들어왔습니다. 아바마마를 뵙겠나이다. 충령아, 오늘부로 네가 세자가 된다. 충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충령아, 훌륭한 왕이 되거라. 양령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충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식을 들은 월량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제 때문에 저하께서 세자 자리를. 월량은 자신의 처소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월량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저하께서 다시 세자가 되실 수 있을지도. 월량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떠나기로 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양령이었습니다. 어디 가려 하시오? 양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짐을 꾸린 것을 보니 도망가려 했구려. 월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저하께서 제가 사라지면. 월량, 양령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대가 사라진다고 내가 다시 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오. 하오나 그리고 설령 다시 세자가 될 수 있다 해도 나는 그대 없이는 살 수 없소. 양령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저하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월량이 울먹였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그대는 다만 나를 사랑했을 뿐이오. 하지만 세자 자리를 나는 후회하지 않토. 단 한 번도 말이오. 양령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월량, 들으시오. 나는 평생 왕자에 앉아 외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그대와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소. 저하, 이제 곧 그대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요. 아바마마께서 약속하셨소. 정말이옵니까? 그렇토. 곽선 대감은 더 이상 그대를 소유할 수 없소. 월량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러니 도망가려 하지 마시오.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오. 양령이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저는 저하를 따르겠나이다. 월량이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나도 세자가 아니게 될 것이요. 그때는 양령이라 불러주시오. 그럴 수 없사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부를 날이 올 것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곽선 대감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월량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곽선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는 측근을 불러 계략을 꾸몄습니다. 월량을 숨겨라. 양령이 찾지 못하게 하여라. 예, 대감마님. 며칠 후 양령이 월량을 데리러 곽선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월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량이 어디 있느냐? 양령이 곽선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곽선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거짓말 마라. 분명 그대가 숨긴 것이 아니냐.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곽선이 비웃었습니다. 양령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세자가 아닌 그에게는 권한이 없었지요.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양령은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월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곽선은 월량을 멀리 떨어진 시골 별장에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를 풀어주십시오. 월량이 울부짖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내가 여기서 평생 썩든지 아니면 그 양령이라는 자를 포기한다고 맹세하든지 해라. 곽선의 측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월량은 절망했습니다. 한편 대궐에서는 정식으로 세자 교체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양령대군은 세자의 지위를 내려놓고 충녕대군이 새로운 세자가 된다. 태종의 선포에 충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양령은 동생에게 세자의 인장을 건넸습니다. 충녕아, 훌륭한 왕이 되거라. 형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충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월량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식이 끝난 후 충녕이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월량 낭자를 찾는 일입니다. 제가 세자의 권한을 써서 찾아보겠습니다. 충녕의 말에 양령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냐? 형님께서 저를 위해 세자 자리를 내놓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요. 충녕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충녕아. 형님은 저의 형님이십니다. 평생 그럴 것입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충녕은 약속대로 월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곽선 대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라. 별장, 전답, 모든 곳을 샅샅이 뒤져라. 새 세자의 명령에 관리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곽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자 저하, 이는 부당한 처사이옵니다. 곽선이 대전에 나가 아뢰었습니다. 월량은 소신의 첩이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어찌 신하의 집안일에 간섭하시옵니까? 태종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충녕, 곽선 대감의 말도 일리가 있구나. 아바마마, 하오나 형님과 약속은 월량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월량이 스스로 사라진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태종의 말에 충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편 대신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형님 일에 너무 관여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폐세자 된 양령대군이 불만이 많다는데 혹시 두 형제가 손을 잡고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은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가 충녕을 향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양령은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충녕아, 그만두거라. 형님, 하지만 네가 나 때문에 곤란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 일은 내가 해결하겠다. 형님, 너는 이제 세자다. 세자로서 할 일을 하거라. 양령의 단호한 말에 충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남은 양령은 직접 월량을 찾아 나섰습니다. 곽선 대감의 행적을 쫓고 하인들을 매수하고 온갖 방법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늙은 하인이 양령을 찾아왔습니다. 대군마마, 무슨 일이냐? 월량 아가씨가 대감마님의 시골 별장에 갇혀 계신다 하옵니다. 정말이냐? 양령의 눈이 빛났습니다. 예, 소인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하오나 경비가 삼엄하옵니다. 별장이 어디 있느냐? 양주에 있사옵니다. 양령은 즉시 말을 타고 양주로 향했습니다. 밤을 새워 달려간 끝에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무사들이 별장을 지키고 있었지요. 어떻게 들어가지? 양령이 고민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혼자 오실 줄 알았습니다. 충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무사들이 따라왔지요. 충령아, 형님,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충령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두 형제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 별장을 치겠다. 충령의 명령에 무사들이 별장으로 돌격했습니다. 무사들이 별장을 포위했습니다. 곽선의 하인들이 저항했지만 세자의 무사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월량, 양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안에서 월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령이 달려가 문을 부수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던 월량이 보였습니다. 월량, 양령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하, 정말 저하이십니까? 월량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양령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렇소, 월량. 내가 왔소. 저하. 월량이 양령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소. 내가 데려갈 것이요. 양령이 월량을 안아 올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충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무사히 구출하셨습니다. 충령아, 정말 고맙다. 세 사람이 대궐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곽선 대감이 관리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세자 저하, 이는 불법이옵니다. 곽선이 외쳤습니다. 월량은 소신의 재산이옵니다. 어찌 함부로 재산이라고. 양령이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월량은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다. 하오나 법적으로는. 곽선이 우기려 하자 충령이 나섰습니다. 곽선 대감, 전 세자이신 양령대군께서 이미 조건을 제시하셨고 대왕대비 마마께서 허락하셨소. 이제 월량은 자유의 몸이요. 하지만 더 이상 항변하면 영명으로 다스겠소. 충령의 단호한 말에 곽선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곽선이 분한 듯 물러갔습니다. 양령은 월량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요, 월량. 예, 저하. 월량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궐로 돌아온 충령은 대신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폐쇄자 된 형님 일에 너무 관여하시옵니다. 이는 국본을 흔드는 일이옵니다. 영의정 유정현이 나섰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를 엄히 꾸짖으셔야 하옵니다. 태종은 난처한 표정으로 충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충령, 대신들의 말도 일리가 있구나. 아바마마, 네가 형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제는 세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예, 아바마마. 충령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양령과 월량은 대궐 밖에서 만났습니다. 월량, 이제 우리는 자유요. 양령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하,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궁을 떠나야겠소. 이곳에 있으면 충령에게 누가 될 것이요. 궁을 떠나신다고요? 그렇소. 그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소. 양령의 말에 월량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하께서는 왕자이신데 이제 왕자가 아니요. 그저 양령일 뿐이요. 양령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충령이었습니다. 충령아, 형님, 소인이 있사옵니다. 충령은 양령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무슨 짓이냐? 일어나거라. 양령이 동생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형님, 소인이 형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충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냐? 소인은 사실 왕위를 탐했습니다. 형님께서 실수하시기를 폐쇄자가 되시기를 바랐습니다. 충령의 고백에 양령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세자가 되고 보니 형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신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충령아, 형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왕위를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욕심 때문에 형님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충령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충령아. 양령이 동생을 일으켰습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왕위를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충령아, 들어라.
나는 진심으로 왕위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야말로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양령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형님, 충령아, 너는 훌륭한 왕이 되거라. 그것이 내게 보답하는 길이다. 충령이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형님, 소인이 평생 형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고맙다, 충령아. 두 형제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령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가끔 대궐에 들러주십시오. 소인이 형님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러마. 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월양낭자. 충령이 월양에게 절을 했습니다. 월양이 황급히 답례를 했습니다. 형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소녀가 목숨 다해 모시겠나이다. 월양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태종도 양령을 불렀습니다. 양령아, 정말 궁을 떠나겠느냐? 예, 아바마마. 후회하지 않겠느냐? 후회 없사옵니다. 양령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태종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막지 않겠다. 하지만 태종이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할 것이다. 주머니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태종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바마마. 양령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양령아, 예, 아바마마, 행복하게 살아라. 태종의 말에 양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바마마, 효도를 못해 죄송하옵니다. 아니다. 네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효도다. 부자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이 모든 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하께서 저를 위해 이토록 많은 것을 버리시다니. 그녀는 평생 양령을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정식으로 충령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날 밤 양령은 마지막으로 궁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양령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월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라. 양령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도. 내가 얻은 것이 버린 것보다 훨씬 크니까. 양령이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양,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오. 예, 아니, 양령나리. 월양이 처음으로 양령을 저하가 아닌 다른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양령은 기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도 나는 이제 양령일 뿐이요. 두 사람은 말을 타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지요. 한편 곽선 대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월양을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는 자객을 고용해 양령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충령이 이를 알아채고 곽선을 잡아들였습니다. 감히 전 세자를 해치려 하다니. 영모로 다스겠다. 충령의 단호한 조치에 곽선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세자 저하 감사합니다. 양령이 대궐을 찾아와 동생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충령아, 너는 정말 훌륭한 세자가 될 것이다. 형님 덕분이옵니다. 두 형제는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양령과 월양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늑한 집이었지요. 월양, 이 집이 마음에 드시오? 예, 매우 마음에 듭니다. 월양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 사는 곳이요. 양령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양령나리, 왜 그러시오? 소녀가 나리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대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좋카오. 양령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양령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양령나리, 제가 도와드리겠나이다. 월양이 나섰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겠소. 하오나 나리께서는 왕자이셨는데.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농부여. 양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월양은 그런 양령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리께서 나를 위해 이토록 그녀는 평생 양령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월양이 음식을 차렸습니다. 나리 진지 드시옵소서. 고맙소, 월양.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월양, 행복하오? 양령이 물었습니다. 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사옵니다. 월양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렇소. 왕궁에서 산 28년보다 그대와 함께한 이 하루가 더 행복하오. 양령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령 나리, 왜 그러시오? 소녀가 나리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월양의 수줍은 질문에 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이요. 양령이 월양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봄이 왔습니다. 양령과 월양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양령은 밭을 일구고 월양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가끔 충령이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님께서 잘 지내시는지 세자 저하께 아뢰시옵소서. 형님께서는 매우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말이옵니다. 전령이 돌아가 전했습니다. 충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어느 날 양령과 월양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날이 저것 좀 보십시오. 월양이 신기한 듯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양령은 그런 월양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첩의 신분으로 평생 갇혀 살던 그녀가 이제는 자유롭게 월양, 저 비녀가 그대에게 어울리겠소. 양령이 비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날이 너무 비싸지 않다옵니까? 그대를 위해서라면 천금도 아깝지 않소. 양령이 비녀를 사서 월양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어떻소? 날이 감사합니다.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시오?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이옵니다. 양령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부부 참 금슬이 좋구먼.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다정한 부부는 처음 보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전 세자와 첩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금슬 좋은 평범한 부부로 보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양령이 말했습니다. 월양, 우리 아이를 가지면 어떻겠소? 날이, 정말 그러면 좋겠나이다. 월양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몇 달 후 월양은 임신했습니다. 날이, 소녀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월양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요? 양령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고맙소, 월양. 그대가 내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다니. 날이, 소녀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 웃고 울었습니다. 충령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형님께 경사가 생기셨구나. 충령은 좋은 약재와 음식을 보냈습니다. 충령이에게 고맙다고 전하시오. 양령이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날이, 아드님을 낳으셨나이다. 산파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양령은 갓 태어난 아들을 안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왕손이 아니라 평민의 아들이로구나. 양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자유롭게 살 것이요. 왕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말이요. 월양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우리 아이 이름을 지어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날아오르라는 뜻으로. 비연이라 하면 어떻겠소? 좋은 이름이옵니다. 날이. 양령은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비연아, 너는 자유롭게 살거라. 아비처럼 굴레에 갇히지 말고. 그의 말에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충령은 세종대왕이 되어 훌륭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 되었지요. 양령은 그런 동생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내가 물러난 것이 옳은 선택이었구나. 가끔 세종이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냈다, 충령아. 아니, 전하.
형님 앞에서는 그냥 충령이옵니다. 두 형제는 여전히 오해가 깊었습니다. 형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세종이 물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양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월량과 아이들이 있으니 나는 세상 어느 왕보다 행복하다. 그 말을 들은 세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고맙다는 것이냐? 형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것, 그리고 저에게 왕위를 물려주신 것, 그것은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령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양령은 예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량과 함께 마루지게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량, 우리가 만난 지 벌써 32년이 흘렀구려. 그러게요, 나리. 월량도 이제 쉰을 넘긴 나이였지만 양령의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오? 양령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나리 곁에서 이토록 행복한데 나는 그대에게 왕비의 자리를 주지 못했어. 소녀는 왕비가 아니라 나리의 아내가 되고 싶었사옵니다. 월량의 말에 양령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월량.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불행한 왕이 되었을 것이요. 나리.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자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 우리 손주가 왔구나. 양령이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과거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이냐? 대단하구나. 양령은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왕손이 아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밤이 되어 월량과 단둘이 남았을 때 양령이 말했습니다. 월량, 나는 참으로 행복했소. 소녀도 그러옵니다. 나리. 왕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얻었소. 양령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리. 사랑하옵니다. 나도 사랑하오. 월량.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32년 전 그날 밤처럼 말이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양령대군은 왕위를 버렸지만 진정한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충령은 훌륭한 왕이 되어 백성을 사랑했지요. 두 형제는 각자의 길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양령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충령은 나라와 백성과 함께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오해는 왕위보다 귀한 것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어떤 권력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용기 있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